어제 황교안 대행이 국회를 갔는데 출마 여부에 기자들이 물으니까 문 조심해라 이렇게 말만 했답니다. 그래서 문재인을 조심해라 말인지 문을 조심하라 말인지 기자가 문에 받칠까봐 불명확 했는데요. 자, 대정부 질문에는 출석을 거부하고 국회에 갔다가 바로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비우면 국가 안보에 공백이 있다니까 야당이 오만하다고 비난했는데요. 오늘도 국회에 안 났다고 박지원 원내대표가 비난을 세게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슬슬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반기문 사무총장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앞에 서 있는 사람 한 명 남았으니까 이 사람만 이제 날리면 여권의 유력 후보는 없어지고 그야말로 올챙이들만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황 대행이 취하고 있는 태도,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라는 부분에 말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 모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 탄핵 심판이 결정 날 때까지 이럴 것이다 라고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황 대행이 대선 출마에 대해서 NCND, 즉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이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 국정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핑계도 좋습니다. 지지율이 오르고 대선 출마에 관심이 높아지면 황 대행이 국정 장악력이 높아진다. 대행이 뭐 장악력이 높아지면 뭐 할 겁니까? 근데 지금 뭐 나간다 하면 그냥 안 둘 거니까 또 말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측면도 이해는 갑니다. 자, 그런데 황 대행이 지금 국정을 박 대통령을 대신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지율이 좀 나오니까 그래도 완전히 허수아비는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국가적으로는 유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지 사장 비슷하게 실권도 없고 그냥 어디 가서 행사에서 대독 대행 역할이나 수행하고 하면 뭐 힘도 안 나겠죠. 그 국가적으로도 별로 좋은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르고 전부 진짜 고삐를 벗어나가지고 춤을 추는데요. 이런 부분도 대행이 좀 챙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꾸 대선 행보만 너무 하면 이제 이런 부분은 왜 등한시하냐라고 하는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과거 정부를 보면 임기 말에는 권력 누수로 총리가 장관하고 회의를 하려고 하면 장관이 안 오고 차관을 대신 보내고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부총리 장관들이 다 꼬박꼬박 참석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거나 뭐 이건 총리실의 핑계라고 보이고 본인도 출마를 할 생각이 저는 100% 있고요. 단 지금 대선까지의 상황이 어찌 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안 하게 되면 내가 언제 한다고 내 입으로 한 번이라도 말한 적 있냐 해서 빠지기 쉬운 그런 어떤 명분도 되겠죠. 그래서 본인은 손해날 게 전혀 없으니까 지지율이 더 올라가면 어느 시점에서는 한번 하는 거고, 그리고 가다가 뭐 지지율이 내려가거나 또 자신을 아주 그냥 지명타를 입히려고 한 사람이 늘어나고 해봤자 되지도 않을 것 같으면 슬그머니 접어버리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자, 황 대행은 이런 전략적 모성을 계속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선 전에 불출마 선언을 하면 국민 지지도나 관심이 떨어지고 공직기강이 회의로 이어질 것이라서 내가 출마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모호하게 갖고 간다. 지금 핑계는 그겁니다. 출마를 선언하면 모든 행보가 대선을 위한 정치 작업이라 이해되어서 정치적인 공방에 휩싸이면서 국정 운영을 야당이 거의 못하도록 만들어버릴 거다. 따라서 황 대행은 출마 여부에 대해서 확답을 하지 않은 채 애매하게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해 가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뭐 트럼프하고 통화도 하고 오늘은 어제는 매티스가 예방도 했고 이러면서 본인의 이미지를 점점 올라가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생 현장을 자주 방문한다는데 이것도 또
민생을 챙긴다라는 명분도 되지만은 카메라 앞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그런 좋은 기회도 되겠죠. 그리고 지금 꼭 안 할 수 없어서 비워놓을 수 없어서 최소한의 인사를 한다,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공공기관장 차관급 이하 인사, 또 각 부처 정기 인사, 국립대학 총장 등에 대한 인사도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자신 주변에 지금 대행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문을 듣는다고 전문가들을 또 모아놓을 수도 있고요. 또 청년과의 대화, 무슨 노인들 방문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청취도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꼭 먹고 알 먹고 그렇죠. 돈도 안 들죠. 전부 총리실의 비용이죠. 그래서 총리실 관계자는 명분과 실익 측면에서 대통령에 나갈 가능성은 적다. 그렇지만은 불출마 선언은 굳이 하면 우리한테 총리 역할을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가요, 황교안 대행의 연막 피우기라는 칼럼을 갖다가 연재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황 대행은 이번 대선에 출마 안 한다. 아니 못한다가 맞다. 친구인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이 핵심을 찔렀다. 황교안하고 노회찬은 둘이 친구입니다. 황교안은 출마할 만큼 머리가 나쁘지 않다. 역시 노회찬이다. 경기고 동기인지라 학생회장을 한 황교안의 마음을 꿰뚫어 본 것이다. 나도 똑같은 생각이다. 먼저 단마진인지 이름도 고약한 피부병으로 두세 차례 병력 입소를 연기하다 사법시험 합격 후 면제 판정을 받은 것부터 고약하다. 만약 황교안이 이번 대선에서 방황하는 보수 표심을 자극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고약한 일이다. 병력 의무를 이런저런 이유로 피하지 않은 사람이 연속으로 3명이나 대통령 아니 군 통수권자가 되는 것은 정의에 맞는 일인가? 나부터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MB는 극빈과 건강상의 이유로 현 대통령이야 여성인이 그렇다 쳐도 황교안까지 대통령이 된다면 군대 갔다 온 젊은이들이 분노할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에게 표를 찍을 것이니 황교안은 대통령 될 일도 없다. 반기문은 스스로 주저앉아도 10년 유엔 사무총장으로 한국의 자긍심을 지켜 세워준 공적은 어디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황교안은 주변 지인들과 광장 태극기의 압력에 밀려 무책임하게 덧보자 꽃배기 권한 대행을 헌정사상 최초로 만들어 놓고도 대통령에 낙선하면 치욕은 하늘을 찌를 것이다. 왜 무책임한 꽃배기 권한 대행인가 하면 본인이 대행인데 지금 자신이 대통령에 출마하면 대선이 끝날 때까지 대통령이 확정될 때까지 또 자기를 대행할 사람이 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일로 경제부총리를 또 대행으로 시키고 나가야 되니 그 꽃배기 권한 대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런 그 사실을 머리 좋은 황교안이 모를 리가 없다. 그래도 그의 NCND는 나는 이해를 할 만하다. 공무원들이 한시적인 권한 대행의 말은 잘 안 듣고 복지부동의 자세를 보이거나 공공연히 야당의 유력자에 줄을 서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황교안이 끝까지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기를 나는 바란다. 나는 황 대행과 깊은 인연이 있다. 28년 전 처음 법조기자를 갔을 때 그는 서울지검 공안 2부 검사였다. 삼선의 최병국 전 의원이 부장검사였다. 황 대행은 끝에서 두 번째의 팽검사 신분이었다. 그런 그가 30년도 되지 않아 법무장관을 거쳐서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오른 것은 대단한 성취다. 그것만으로 강문의 영광인데 무리를 해서 낙마하면 치욕을 당하는 어리석은 선택이 될 건데 그러진 않을 거다. 그가 국무총리로 낙점받기 사흘 전 나는 그를 인터뷰했다. 요리저리 돌려가면서 끈질기게 묻고 인터뷰 이틀 후에 다시 전화를 걸어 내가 입수한 국무총리 낙점 정보를 확인해 보려 했었으나 그는 끝까지 함구하고 마지막엔 NCND로 말을 흐렸던 기억이 난다.
몇 달 전 그와 고교 동문관계인 원로 방송인이 1년 전에 쓴 황교안 대망론 비슷한 글이 나의 경남고교 유력 인사 100명이 드나드는 카톡방에 오른 것을 봤다. 그래서 황대행에게 전화를 걸어 대권 생각이 있는가 물어본 적이 있다. 그는 나에게 최 국장이 나를 모릅니까? 나는 그런 것 안 합니다. 라고 웃어넘겼다. 그 후에도 두어 차례 불출마 다짐 비슷한 말을 그에게 들었다. 나는 그가 권한 대행을 잘 마치고 다음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대한민국을 잘 관리하기 바란다. 그리고 옷을 벗은 뒤에는 똑실한 크리스찬으로 기도와 선교에 힘을 쏟고 즐기는 색소폰 연주도 이따금 하면서 돈벌이가 아니라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변호사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는 그렇게 할 거다.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황대행의 출마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어제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오늘이네 라디오에 나왔어요. 이 위기를 관리하는 대행이 다시 출마해 대행의 대행을 두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태극기로 대표되는 분들은 보수 후보가 없고 보수의 가치에 황대행이 가장 적절한 것이 아니냐에 10% 이상의 지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황대행의 출마를 사고 앞으로 극심한 토론과 갈등이 있을 거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출마 자체 확률이 낮다고 보기 때문에 추측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당의 최고위원회에서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 불참한 데 대해서 왜 지난달 한 것을 이번 달에는 못하겠다고 하는가 라면서 반드시 국회에 출석을 하라 그러면서 황대행이 진짜 대통령이 된 건가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주성용 원내대표는 황대행이 국정농단에 대해서 몰랐다면 무능한 거고 알고 있다면 공범이다. 그런데 대통령 코스프레를 다하고 출마를 선언하면 국정보다 대선에 집중했다는 비난으로 역풍을 맞게 될 거다. 그래도 출마하고 싶으면 옷 벗어라 빨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래봤자 옷도 안 벗고 말도 안 할 겁니다. 이분 보니까 그냥 남이 뭐라거나 기마가 부리는 스타일이라서요. 별로 마음에 상처를 입을 사람 같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언론이 말을 하는 것처럼 일부러 NCND하고 대행의 역할로서 이 자신의 어떤 국정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진짜 안 나온다.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오는 척 하는 동안에 지지율은 황교안이 다 받아가다가 보수 진영의 후보 중에 1등을 달리고 압도적으로 보수 진영 쪽에서는 어느 날 안 나와버린다 하면 그 안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이 언제겠습니까? 이제 탄핵이 인용되고 대선이 이제 2달 안에 시작돼야 되는데 그것도 좀 더 가다가 30일 전쯤에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안 나온다 해버리면 그러면 보수 진영은 제대로 된 후보조차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질이 멸렬해서 끝나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극기를 덤분 강경 보수, 극우 보수들은 황대행을 지지하는 부분은 저는 좋다고 보고요. 반면에 황대행한테 올인을 하다가 만약에 황대행이 안 나와버린다라고 했을 때 이런 누가 어떻게 수습할 거냐 라는 부분도 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범인 여건의 주자들이 매우 적습니다. 남경필 원희룡 이분들이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희박합니다. 다음을 기약해서 이번에 경험 쌓는 차원 이상으로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수 진영에서 최악의 경우에 황대행이 안 나오는 부분에 대비를 해서 미리 카드를 준비하고 전략을 짜야 되는 것까지 해서 겸해가지고 가다가 나중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분의 지지가 나오는 사람 쪽으로 갈 수 있게끔 플랜 B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황대행이 나와도 현재와 같은 스탠스로는 상당한 지지율은 보수 진영 안에 모아낼 수는 있겠지만은 당선이 되기에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황대행의 이미지와 박 대통령의 어떤 지금 국정 실패, 탄핵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동반 책임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또 황대행이
이념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상당히 오른쪽에 위치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서 현재 대선에서 이길 만큼의 표를 얻기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좀 현재로서 난망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황대행이 지금 자신의 전략을 짜서 예를 들어서 충분히 이길 만큼의 어떤 행보를 할 수도 없는 공약을 발표한다든지 방문을 한다든지 또 자신의 생각을 밝힌다든지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총리나 대행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자신의 이미지를 다시 개선한다든가 또 새로운 정책을 시대에 맞게 발표한다든가 이런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대행직을 수행하니까 장점은 언론에 노출을 많이 시키고 지명대를 높여가고 또 본인의 권위나 이런 부분, 지위에 대한 어떤 지지자들의 어떤 추종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는 좋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지금 자신의 주어져 있는 이미지를 계속 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엄한 총리, 근엄한 안정감 있는 무슨 대행 이런 부분 외에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다면 나중에 출마한다고 한들 짧은 시간에 언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겠냐 하는 딜레마가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보수 진영은 좀 더 창의적으로 생각해서요, 황대행은 황대행으로 두고 또 다른 대선 전략을 강구를 해야 되고, 이번에는 외연 확장에 대한 부분을 긴밀히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보수에다가 중도, 일부 야권까지도 표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전략을 고민하지 않고는 이번 대선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상대측의 후보가 문재인이 거의 될 거라고 본다면요, 문재인이 갖지 못한 안보에 있어서 정확한 안정감을 가져다 주고 보수로서의 정체성이 확실히 있고 또 상당히 개혁적인 면모를 가지고 현재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더불어 갖춰야 되는 그런 사람이 문재인을 이길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누구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보수 진영에 지금 대선 출마를 하는 후보가 몇 명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서너 명 정도의 후보들이 더 출마를 해서 이 앞으로 한두 달을 과정에서 국민의 선택과 지지를 받는 이런 양상들이 좀 되어야 이 판이 매우 능동적이고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서 대선이 한번 해볼 만한 구조로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요, 황대행의 이 최근 상황은 본인으로서는 NC, ND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상태로 가는 게 최선의 이득이라고 보겠죠. 잘하면 한번 해볼 만하면 나가고, 안 그러면 접어버리면 되니까요. 내가 언제 한다고 했냐,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황대행은 그렇다 치고 전체 보수 진영에서는 나중에 황대행이 안 한다고 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또 본인이 나온다고 한다 하더라도 검증이나 여러 가지에 얼마나 준비되어서 버티고 외연을 확정할 수 있는가 한계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당들이 지금 하는 꼴들을 보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답을 찾아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는 외부적 충격이 좀 필요한 순간이다. 보수 지지자들도 이 점을 깊이 고민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